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예요. 오케이? 자, 책에는 3차, 4차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조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첫 번째가 고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이 4차 방정식이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은 아니고 그냥 고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우리 몇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할 텐데 요 4차 방정식 안에는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이 있고 일반적이지 않은 4차 방정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 4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 오케이? 두 번째가 보자마자 인수분해는 안 되고 되게 특이하게 생긴 4차 방정식. 그런 걸 우리가 인수분해에서도 했지만 복 2차 방정식. 라는 녀석이 있고요.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게 이거보다 더 특이한 거 나올 가능성이 한 5%? 10% 될까 말까 한 방정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상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가 4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총 나눠보면 이렇게 3가지 정도는 될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뭐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3가지만 배우고 방정식이 끝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방정식이 나중에 부등식 파트에 가시면 뒤에 2차 방정식의 활용 파트라고 해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방정식이 앞으로 아직 안 끝난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 한 번은 더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부등식에 보시면 맨 뒷단에 가보면 다시 방정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진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요 3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3차와 4차는 사실 내용의 흐름이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정식의 가장 큰 목적이 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해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요. 이해돼? 자,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인수분해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2차 식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세상에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배우는 판별식은 2차식이 최대한이야. 3차식에 대한 판별식은 없어. 오케이? 그걸 뭐 다른 방법으로 풀어낼 수는 있지만 3차에 대한 판별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상에는. 그러니까 내가 3차식에 해가 몇 개가 된다 이런 걸 하려면 다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제일 중요하다. 됐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판별식을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그 다음 얘기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차 방정식이 되겠죠. 해야 될 일 먼저 쭉 한번 읊어보면서 가봅시다. 자, 몇 차? 3차야. 그럼 x에 관한 세제곱식인 거잖아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BC는 실수일 때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ABCD는 다 실수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어? 3차라고. 돼? 몇 차라고? 3차라고. 그리고 ABC는 다 유리수일 거라고. 아, 유리수래. 자, 2차 방정식 볼까요?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죠? 그죠? 그럼 3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여야겠어요? 3개여야겠죠. 자, 3개의 근이 존재할 거예요. 됐지? 자,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가능한 거야. 자, 3개의 근이 존재한대요. 됐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저 3개가 다 같으냐 다르냐는 선생님이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실수냐 허수냐를 좀 판단할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실근이 3개가 될 수 있겠죠. 됐어? 이해되지? 중근도 2개라고 선생님은 본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실근 2개에 허근 1개. 이런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잘 생각해야 돼. 허근은 혼자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켤레근이라는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허근이 1개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럼 허근은 항상 짝수개여야 된다는 얘기지. 허근은 2개, 4개, 6개 이렇게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실근 하나에 허근 2개일 수 있겠죠. 됐어? 그 다음은 실근이 없고 허근만 3개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근의 형태는 크게 나누면 2가지인 거네? 당연히 여기 3개짜리에서 디테일이 좀 살아있어야 돼.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3개가 다 다른 경우가 있고요. 3개 중에 하나는 다르고 2개는 같은 경우가 있겠죠. 조금만 더 써볼까요? 이 3개가 서로 다른 세실근일 수 있고요. 실근 하나에 중복된 근 하나를 가져서 3개가 될 수도 있다고. 됐어? 자, 어찌됐든 잘 봐. 3차는 무조건이야. 실근 1개씩은 어찌됐든 가져야 되지. 어떤 경우가 되든 실근이 한 번은 있죠. 이해돼? 그러니까 무조건 딱 한 번 인수분해는 무조건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3차 방정식을 풀이하세요 라고 나오는 순간 이 3차 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 분해밖에 없다고. 돼? 인수 정리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아, 인수 정리라는 건 여기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으면 그 녀석을 인수로 받는다, 인수분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조립제법 사용하는 거니까. 됐죠? 최소한 실근을 하나씩은 갖기 때문에 무조건이야. 반드시 인수분해가 딱 한 번은 된다. 3번이 다 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들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3차식은 한 번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 2차식이 등장하잖아.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막 복잡하더라도 3차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은 인수분해에서 시작한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해를 찾으시면 됩니다. 해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은 아예 실근만 갖거나 아예 허근만 갖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런데 3차는 실근만 가질 수도 있지만 실근과 허근을 동시에 갖게 되죠. 돼? 그럼 뭘 구별해야 되겠어? 실근을 구해라와
허근을 구해라 이런 말이 등장할 수 있다고. 얘들 2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근을 구해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을 구하면 그냥 실근이 됐든 허근을 구하든 뭐 다 하면 돼. 그리고 두 근의 합을 하세요도 마찬가지야. 됐어? 오케이? 그런데 3차에서는 나보고 실근의 합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뜻이야. 왜? 세 개가 다 실근인지 아니면 하나만 실근이고 두 개가 허근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실근의 합을 하세요 그러는 순간 인수분해를 해서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와 동일하다. 그냥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는 다른 문제가 됐다. 됐죠? 그래서 고차식에서는 근을 구하세요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냐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는 좀 다른 문제가 된 거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어찌됐든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에요. 3차입니다. 그러니까 근을 구하려면 나는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더라. 됐죠? 그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막 식이 되게 복잡해? 복잡하더라도 무조건 실근을 하나씩은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인수분해는 무조건 된다고요. 거기에 문자가 있든 숫자가 있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첫 번째란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3차 방식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과 똑같이 문제를 풀러가야 돼. 됐어? 그 첫 번째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케이? 그냥 보세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했죠? 근의 공식을 쓴 다음에, 그죠? 실제로 둘이 더해보기도 하고 둘이 곱해보기도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증명은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3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왜?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됐어? 인수분해밖에는 방법이 없어.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없어요. 아니, 근과 계수의 관계래. 근의 공식 따위는 없어. 우리가 말하는 근의 공식은 딱 2차 방정식까지가 된다고요. 자, 그럼 도대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나보고 뭘 하라는 얘기냐? 인수분해,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세 근을 가졌을 때 인수분해 공식을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렇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는 거야. 됐지? 하나 더 나오면 세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됐어? 자, 요렇게 근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근이 주어져 있을 때 해야 되는 행동 1번 뭐 하자? 대입하자. 2번 뭐 하자? 식을 세우자. 됐죠? 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갖다 대입하는 방법이 1번이고요. 이걸 통해서 식을 세우자가 2번입니다. 됐죠?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란 얘기는 요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만들면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요렇게 세우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야? 아직은 똑같은 식이 아니지. 너 이번에 이것 때문에 틀렸잖아. 여기 최고창의 개수가 A면 여기도 최고창의 개수를 A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A를 곱하는 순간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 됐다. 따라서 cx 플러스 d는 0이 A의 x-알파, x-베타, x-감마와 같은 식이 됐다. 됐죠? 이제 이 녀석을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밝혀내러 가는 겁니다. 됐나요? 전개. 빠르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곱셈 공식에서 배운 거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요렇게 된다고요. 아이고야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럼 정리.
a를 가서 곱하셔도 되지만 양변을 a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겠죠? 양변을 a로 나누는 게 편하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가 같아요. 여기도 a로 나눴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됐죠? 이제 비교.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으니 결론입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 근의 합이야.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세 근의 합이야. 세 실근의 합이 아니야. 알겠어? 실근의 합이 아니고 그냥 근의 합인 거라고. 근의 합은 너랑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고요.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더라.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건 세 근의 합이지 세 실근의 합은 아니다라는 얘기라고요. 세 근이 전부 다 실수인지 내가 확인을 못 하잖아. 식만 보고 확인할 수 없다고. 판별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세 근의 합입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는 뭘 구하라는 얘기다? 실근을 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 됐어?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뭘 비교해야 되냐면 아우 자리가 왜 이래? 실근의 합을 구해라는, 됐어? 근과 계서의 관계가 아니라 뭐 한다? 근을 구해라는 뜻이다. 그렇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증명은 다 끝났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요. A, B, C들은 모두 다 실수일 때라는 전제하에 가보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됐죠?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고요. 세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다. 요렇게 된다. 됐죠? 이건 뭐 하는 거야? 암기. 이해를 할 필요도 없고 이건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암기해서 푸는 문제지 뭔가 나한테 이해를 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증명은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암기를 잘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지. 뭐 묻겠어? 이거 뭐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물을 수 있다. 그죠? 이 식을 딱 봤어? 그럼 얘는 변형을 이용한 시험 문제를 물을 수 있다. 됐죠? 그 1번이 뭐다? 너를 보는 순간 이게 얼마니를 질문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뭘 또 질문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얼마인지도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얘네들 갖고 변형하는 문제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뭘 또 구하라고 할 수 있느냐? K 빼기 알파, K 빼기 베타, K 빼기 감마. 이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다.
됐죠? 대표적인 예들만 쓴 겁니다. 이런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이 중에 1번, 2번은 이거를 구한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3번이 약간 문제인데 이 3번은 어떻게 해서 풀으라는 얘기냐? 이걸 전개하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야? 전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됐어? 그래서 너 집어넣고 너 집어넣고 너 집어넣으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야. 오케이?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요걸 구하세요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된다? 전개하면 된다. 돼? 풀이 1번 전개. 그러니까 K 자리에 그냥 2만 들어간 거야. 그지? 돼? K 제곱이니까 4. 됐죠? 그럼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b가 없으니까 0. 두근의 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됐죠? 대입을 하시면 8 빼기 0이니까 꼭 사라져.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그래서 답이 3이에요. 돼? 이해돼? 자, 이게 기본이야? 그런데 풀이 2번. 요거의 방법이야. 요게 풀이 1번이고 됐죠? 자, 풀이 2번은 뭐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 녀석을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케이? 어떤 식을 아까 썼었잖아. 근이 주어져 있대. 그럼 뭐 된다?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지. 이거와 똑같은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인수분해돼요란 뜻이죠. 그지 됐어? 됐어? 진짜야? 그럼 끝났잖아. 전개를 왜 해? x에 뭐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된다. 한 줄로 풀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요 3번 모양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1번, 2번은 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는 건 그건 공식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외워야 된다 정도. 됐죠? 자, 이게 곱셈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걸 암기해서 너네들을 구하세요. 그럼 전개만 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와야죠.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 변형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의 활용. 첫 번째가 뭐겠어? 켤레근. 자, 우린 A, B, C, D가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무리수인 근이 켤레근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맞잖아.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런 보장은 없다고. 왜? A, B, C, D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리수면 당연히 1 빼기 루트 2가 되겠죠. 근데 그건 나중 일이야. 그건 말이 안 돼. 알겠어? 오케이? 자, 합니다. 이 켤레근의 내용이 나오는 건 A, B, C, D가 다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한 근이 P 플러스 QI다 라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다른 한 근 베타는 켤레 복소수 알파가 돼서 P 마이너스 QI다.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똑같이 켤레근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두 번째. 근의 변형. 자, 2차 방정식에서도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뭐, 알파 플러스 3, 베타 플러스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드세요. 뭐, 이런 식들 등장하죠. 마찬가지로 3차에서도 이런 근의 변형이 존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2차랑은 좀 다르게 식을 세우는 것부터가 조금 불편하니까 잘 보셔야 돼요. 됐죠? 우리가 푸는 방법은 항상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fx는 0.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자. 됐죠? 자, 만약에 세 근이 지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협소하니까 할 얘기가 좀 많으니 지우는 게 좋겠어요. 근의 변형? 뭐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어. 선생님 제목은 선생님 마음대로 진 거니까. 자, 어떤 3차 방정식 fx는 0. 이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됐죠? 자, 1번. 세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되는 그럼 3차 방정식은 얼마니? 라고 물었어. 됐죠? 최고창의 계승 선생님은 1이라고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근이 뭐 했어? 뒤집혔지? 2차에서도 했지만 근이 뒤집히면 식을 뒤집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이 F라는 식은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야 0이라고. 됐어?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서 F라는 식에는 알파가 들어가야 0이 된다고요. 됐어? 근데 난 뭘 집어넣고 싶은 거야? 알파분의 1을 집어넣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 여기 내가 찾은 근 X가 알파분의 1입니다. 그런데 F에는 알파가 들어가야 0이라고. 돼? 따라서 내가 찾은 알파는 X분의 1이 되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0이 되더라. 그래서 F의 X분의 1은 0이다가 된다고요. 됐나요? 두 번째. 세 근이 알파 플러스 K, 베타 플러스 K, 감마 플러스 K가 됐대요. 이걸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순간 똑같습니다. 알파가 들어가야 0이라고요. 그럼 X가 내가 찾은 근 X가 알파 플러스 K야. 그런데 이 F라는 식에는 알파만 들어가야 된다고요. 따라서 알파 대신에 X 빼기 K를 쓸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찾은 3차 방정식은 F의 X 마이너스 K는 0 이런 식이 될 거야 라고 쓰시면 된다고요. 됐죠? 세 번째, 세 근이 K 알파, K 베타, K 감마가 됐어. 그럼 어떻게 푼다? 똑같이 X가 K 알파라는 근을 갖는 건데 나는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을 만드는 거니까 알파는 K분의 X가 돼. 요 녀석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식 자체가 F의
K분의 X는 0 이런 식이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걸 보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습니다. 됐죠? 그럼 뭐도 가능해야 된다? 거꾸로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식을 갖는 세근은 어떻게 되니? 화살표가 양쪽으로 다 가야 된다고요. 이거의 세근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너의 세근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자, 보세요.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너의 세근은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하는 순간 이번엔 어떻게 돼야 돼? f의 알파가 0인 거니까 네가 알파가 돼야 된다고요. x 빼기 k가 알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찾는 x 그는 알파 플러스 k가 돼. 요렇게 갔던 걸 요렇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당연히 세근이 뭐 px, p알파 플러스 q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똑같이 푸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두자. 요거 시험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fx는 0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감마라 하고 세근의 합이 10일 때 됐죠? f의 x 빼기 3은 0 이거의 세근의 합을 구하시오. 요거 2차 방정식에도 나오고 2차 함수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걸 갖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이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복잡해져. 알겠어? 요걸 딱 보는 순간 f라는 식에는 알파만 들어가야 0이야. 그럼 나는 이게 0이 되려면 네가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찾는 근이라는 건 x의 값을 찾는 거야. 요 x의 값을. 됐죠? 그럼 x 빼기 3이 알파가 돼야 되니 내가 찾는 근 x는 알파 더하기 3이야. 네가 베타야? 그럼 베타 더하기 3이야. 감마 더하기 3이야. 됐나요? 그러니 세 근의 합 새로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너네들을 더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9가 돼서 19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될 거다. 됐죠? 2차에서는 이렇게 안 풀어도 식을 세우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3차는 기본적으로 식을 세워서 풀려면 x 빼기 3의 세제곱을 전개해야 돼요. 귀찮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 근의 변형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만 한 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그런 거는 제외하고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총 3가지 형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암기한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묻는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켤레근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렇게 근의 변형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근의 판별 문제가 나옵니다. 됐죠?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야. 이해돼? 무조건이야? 우리가 말하는 판별식은 몇 차밖에 없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관련된 것들, 뭐 실근이 몇 개다, 허근이 몇 개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 이런 말들은 다 근을 판별하는 문제인 거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딱 한 번은 된다고요. 무조건이야. 앞에 처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실근을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근을 판별하는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한 번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1차식 여기까지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죠? 자, 보세요. 여기 요 1차식이 있잖아. 이미 얘는 실근인 거야. 인수분해를 했단 얘기는. 알파라는 실근 하나를 가진 거라고. 됐어? 3차 방정식의 출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는 존재한다고요. 됐죠? 그럼 나머지 근을 판별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 너한테 달린 거야. 선생님이 다 해볼 거야. 자, 뭘 다 한다는 얘기냐?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식을 gx라고 해볼게요, 얘를. 됐죠? 자, 첫 번째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이미 실근 하나 가졌죠? 됐어? 그럼 네가 실근 몇 개를 가지면 돼? 됐어?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져야 돼? 그러니 gx는 0 이거의 판별식 0보다 뭐 하면 돼? 크면 돼.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왜? 세 개가 서로 다 다르다며. 어? 그럼 네가 실근 두 개를 가졌는데 그 실근 중에 하나가 하필이면 알파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and g 알파가 0이 아니어야죠. 여기까지. 됐어?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아까 선생님이 살짝 안 썼는데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실근 3개긴 3개인데 3중근을 갖는데요. 무슨 근? 3중근. 3개의 실근이 다 똑같은 거야. 세 실근이 서로 같다. 됐어? 그러려면 네가 중근을 가져야겠지. 네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근이 알파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gx는 0에 판별식이 0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g 알파가 0이 돼야 돼. 돼? 그래서 식이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된다고요. 돼? 세제곱 3중근이라는 얘기는 세 개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이 녀석이 네가 x-알파의 제곱이 돼서 x-알파의 세제곱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중근을 갖도록 하래요. 됐어? 3중근을 제외한 중근을 말합니다. 됐나요? 그럼 보세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란 얘기죠. 이미 넌 알파를 가졌잖아. 그럼 네가 중근을 가지면 되지. 판별식이 0이면 돼. 됐어? 오케이? 그럼 중근을 갖는 거야. 여기가 완전 제곱식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또는.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걸 인수분해 해봤더니 여기가 x 빼기 2가 있고요. 여기가 2차식이 있었어. 돼? 그런데 얘가 판별식은 0은 아니야. 응? 네가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 되는 건 맞아요. 아시겠죠? 근데 네가 판별식이 0이 아니야?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됐냐면 얘가 하필이면 x 빼기 2,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여기까지 돼? 그럼 너랑 하는 순간 완전 제곱식이 됐네? 너 중근을 갖는 거네? 이해돼? 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2차식이 x-알파를 인수로 가질 때도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는 g 알파가 0일 때다. 됐어? 너의 판별식이 0일 때거나 또는 네가 알파를 근으로 가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중근을 갖는다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3중근은 제외할 거야.
이해돼? 그 얘기는 뭐야? 여기다 추가 조건이 있지. 대신 0이 아니어야죠. 3중근은 제외해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실근 하나에 서로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실근과 다른 중근. 됐죠?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3차 방정식의 마지막 실근 하나에 허근. 됐죠? 당연히 이 허근은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켤레근을 가져야겠죠. 그거까진 필요 없지만 그럼 보세요. 이미 실근 하나 가졌잖아. 네가 허근을 가지면 되지? 그래서 gx는 0,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에 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내용은 좀 많이 사용할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당연히 수투에 가시면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다 요 풀이가 답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3차 방정식은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거나 서로 같은 세실근이거나 실근 하나의 중근을 갖는 경우거나 실근 하나의 허근을 갖는 요 네 가지 경우 수밖에 없다. 됐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네가 인수분해가 두 개 1차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그런데 너를 근으로 가지면 안 돼.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까 G알파는 0이면 안 돼요. 자, 3중근을 가져라. 네가 x-알파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니까 gx는 0의 판별식 0이면서 동시에 g알파가 0이어야 된다. 됐죠? 실근 하나의 중근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순간 네가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 0이다. 그러면서 알파는 0으로 그럼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럼 3중근이 되니까. 또는 네가 너를 인수로 가져서 x-알파의 제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경우가 하나 있다. 마지막 실근 하나의 허근을 가지세요. 그러는 순간 네가 허근을 가지면 돼. 끝. 됐어? 이해되지?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인수분해를 먼저 해서 2차식을 찾는다가 먼저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근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해, 실근을 가졌어. 그 다음 작업은 요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게 3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썼잖아. 판별식 0이다. 예? 판별식 왜? 야, 얘가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며. 근데 얘가 실근 하나를 가졌는데 뭐 나머지 하나가 허근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실근을 가지면 두 개 다 허근, 두 개 다 실근이어야죠. 2차 방정식이 하나가 실근, 하나가 허근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게 판별식이 0이 되면 자, 또는이야? 또는? 판별식이 0이다는 네가 완전 제곱식이 된 거라고요. 응. 그거랑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 알파를 인수로 갖고 판별식도 0이잖아요. 그럼 3중근이잖아요. 그럼 판별식이 0. 또는.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알파는 근으로 가지면 된다. 당연히 더 디테일하게 하면 판별식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저게 완전 제곱식은 아니겠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또는이 된다는 거. 당연히 이 안에 3중근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그냥 중근을 가질 때로만 나온다. 됐죠? 그러면 그냥 중근을 가질 때는 3중근도 포함을 하는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되게 잘 읽어야 돼. 3차 방정식은 실근 하나와 그거와 다른 중근, 그냥 중근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냥 중근을 가지세요 안에는 3중근도 포함된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시험 문제 좀 디테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건 이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에서 시험 문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당연히 여기서 3중근을 선생님이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안 하는 이유는 먼저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판별식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써주긴 할게요. and gx는 0,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죠. 0이 되면 안 되고. 그럼 3중근이 될 테니까. 됐죠? 다만 그냥 이런 말 없이 중근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두 개만 하면 된다. 중근이란 말만 존재한다. 3중근을 제외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됐죠? 그때는 요것만 하시면 된다고요. 왜냐? 그리고는 또는에 포함될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가 3중근을 제외한다는 말 없이 중근을 갖도록 하세요면 요 녀석만 하시면 된다고요. 요 밑에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엔드는. 이해됐어? 이해되죠? 자, 뭐라고 나왔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더하기 3a는 0. 이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근이 주어져 있죠? 그럼 갖다 뭐 하자?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플러스 1 더하기 3a가 0이다. aa 사라질 거고요. 빼기 2. 따라서 3a가 2. 그러니 a는 개수가 마이너스 응? 아 여기 마이너스 a야? 미안. 그럼 마이너스 a. 그럼 마이너스 2a a니까 a가 2다. 요렇게 땅 떨어지네요. 됐죠? 그러니까 요건 2차 방정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야. 자, 필수예제 6번은 4차 방정식 내용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자, 필수예제 6번. 4차인데 2배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두 근이 1하고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갖다 뭐 하자? 대입하자. 1 집어넣습니다. 1 빼기 2 더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0이라는 조건이 하나 생기고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다. 요 둘이 연립하시면 된다. 됐죠? 오케이? 자, 필수예제 7번. 별표? 되게 어중간하게 나왔는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요. 됐죠? 자, 3차 방정식이 뭐를 갖도록 하래요? 중근을 갖도록 하래요. 근을 판별하란 문제라고요. 이해돼? 그럼 봅니다. 시험 문제. x의 세제곱 플러스 2p 빼기 1의 x 더하기 2p는 0이라고요. 근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가 첫 번째라고요. 그럼 이 시험 문제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x 말고 다른 문자가 쓰여 있어. 그럼 학생들이 어려워해. 어? 근데 이렇게 문자가 쓰여 있으면 훨씬 더 쉬워. 왜냐? 여기 있는 2p랑 여기 있는 2p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래야 0이 되겠지. 아니야? 이 p가 사라져야 어쨌든 근을 찾으려면 저 p라는 문자도 사라져야 되잖아. 다 똑같이. 그럼 2p랑 여기 2px가 사라지려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쉽다는 얘기야. 숫자로 주어졌을 때보다 인수분해가 더 쉽다고요. 자, 조립제법 하세요. 잘 안 되면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1, 2창 없으니까 0, 2p 빼기 1, 2p.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p, 마이너스 2p, 0. 됐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한 번 인수분해가 됐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p는 0이라고요. 얘가 무슨 근을 가지래요? 중근을 가지라고요. 첫 번째, 이 녀석이 중근을 가질 때. 됐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네가 0일 때 곧 p가 8분의 1일 때가 된다고요. 됐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다? 이 2차식이 너를 근으로 가질 때. 그렇죠?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1 플러스 1 플러스 2p가 0일 때. 따라서 p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된다고요. 여기 3중근은 제외입니다. 이런 말이 없었으니까 더 안 한 것뿐이야. 됐죠? 그냥 중근을 갖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해서 너랑 더한 거니까 답이 마이너스 8분의 7이다. 됐나요? 중요한 문제야.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할 거고요.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을 수 있다. 됐죠? 이건 뭐 인수분해도 너무 쉬우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되게 허접한 문제처럼 그냥 너무 쉽게 나왔어. 자, 필수 예제 8번. 활용 문제래요. 자, 어떤 정육면체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2cm씩 늘리고 정육면체입니다. 요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었대요. 자, 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2cm씩 늘리고 높이를 4cm 줄였더니 부피가 243인 지극면체가 됐다. 처음 한 모서리의 길이래요. 됐죠? 그럼 처음 모서리 길이 x라고 놓는다면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2가 된 거니까 부피 구할 거예요. 그 다음 높이를 4cm 줄였대요. 이랬더니 이게 243이다. x의 값을 찾아라. 됐죠?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x가 만약에 자연수잖아? 그럼 선생님은 전개 안 해. 여기를 소인수 분해할 거야. 이해돼? 이게 만약에 x가 자연수라면. 그런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럼 전개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해설지 답에 보면 자연수가 나왔어. 하지만 시험 문제는 자연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전개를 해서 인수 분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전개 천천히 하는 게 최고야. x세제곱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사라지겠네요. 마이너스 4x제곱 4x제곱 사라진다고 됐죠? 그 다음 x는 4x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2x 됐죠? 마이너스 16이죠. 너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 해보면 마이너스 259는 0. 되니? 저거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적당한 숫자 집어서 0 되는 거 찾는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되면 자연수밖에 안 나오겠죠? 1 안 돼, 2 안 돼 해서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7까지 가야 되는 거야. 답이 7이니까. 이해돼? 자, 여기 인수분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됐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틀은 별로 바뀌지 않는다. 2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자, 그 다음 뒤쪽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것도 몇 문제 없잖아요. 9번, 10번, 11번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9번 보자마자 나한테 뭐 하란 얘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하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는 0이다.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고요. 두 근의 곱의 합 x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고요.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라서 마이너스 5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1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해라. 2번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해라. 됐어? 이건 그냥 하는 거야. 3번
이걸 구해라. 됐죠? 자, 이 시험 문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이걸 통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물으면 k 빼기 알파, k 빼기 베타, k 빼기 감마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인데요. 가로가 3개짜리를 전개하려면 최소한 우리한테 기본 전제 조건이 이걸 전개하려면 공통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처럼 x라는 공통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없잖아. 이걸 전개하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틀리겠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요건 요 녀석을 변형해서 이걸 아까 우리가 배웠던 k 빼기 알파, k 빼기 베타, k 빼기 감마로 바꾸라는 얘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빼기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빼기 알파.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는 3 빼기 베타. 이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3번 문제로 바뀌었죠. 돼? 이제 이거 전개해? 전개는 풀이 1번인 거야. 이건 이제 안에 니네가 하는 거니까 풀이 2번. 어떻게 하자? 너와 똑같은 식을 만들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와 똑같은 식이지 않니?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너의 값이 당장한다. 됐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27 빼기 27 더하기 5. 그래서 답이 5다. 이렇게 푸는 거다. 됐죠? 자, 필수예제 10번. 근의 변형이 나왔죠?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주고요. fx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래죠? 근이 바뀌었대요. 세근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래요. 됐나요? 자, 그럼 머릿속에 풀이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fn은 알파가 들어가야 0인 거야. 돼? 자, 그런데 나는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0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이게 내가 찾은 근 x라고. 돼? 알파 플러스 1이 x니까 따라서 알파는 x 빼기 1이 돼야 되겠네? 그럼 내가 찾는 식은 f의 x 빼기 1은 0. 요거를 찾으면 된다. 됐죠? 그래서 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x 빼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 빼기 1 빼기 1 요거 전개해 주시면 된다. 됐나? 오케이? 자, 당연히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 이 다음에 좋은 방법이 존재하나 그냥 전개하면 된다고. 틀리지 않고 전개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필수예제 11번. 무슨 근의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혈렉은 문제가 나왔잖아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이라고요. 자,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럼 고민하지도 말고 다른 한 근 1 마이너스 i라고요. 돼? 그럼 감마만 구하면 되겠네요. 감마가 뭔지는 모르는 거니까. 됐어? 자, 갑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둘이 더한 거랑 이 둘이 곱한 건 알 수 있죠. 이해돼? 그럼 우리는 요식만 갖고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돼? 자, 아니다. 쉬운,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먼저 풀겠습니다. 우선 여기 빼기 4가 있죠. x의 개수가 있잖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4다를 통해서 k를 찾으러 갑니다. 됐죠? 자, 가자. 둘이 곱하면 2예요. 둘이 곱하면 k 마이너스 ki. 둘이 곱하면
K 더하기 KI 마이너스 4 사라진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 K 값이 마이너스 6 K가 마이너스 3이다. 됐지? 네가 마이너스 3이래. 그 다음 뭐 A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은 가장 무식하게 푸는 거니까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라고요. 그 다음 세근의 곱 마이너스 B라고요. 그렇죠? 세근의 합 얼마야? 너 더하면 2 마이너스 1. 너 곱하면 2,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6. A는 1, B는 6 이렇게 찾는 거다. 켤레근에 관한 시험지 나올 수 있다. 됐죠? 자, 쉽게 푸는 건 다음을 계속 기억할 거.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풀이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으로 푸는 문제다.